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소각장을 반대하는 지역의 폐기물은 받지 않겠다. 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보류는 했지만 대안 없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로 차질을 빚는 형태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12일께 재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관련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용 청운대 교수와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반입 금지를 하겠다. 자, 지자체 쓰레기,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공사 밝힌 내용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자체에 한해. 자, 그렇죠.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네. 자, 일단 배경부터 좀 짚어보자고요. 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자체의 쓰레기 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폭탄 네. 선언을 했는데요. 뭐 지역의 혐오 시설은 안 된다. 뭐 소위 님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소각장 시설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예. 아니면 무산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자체 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조금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공사가 갖고 있는 권한 한계를 너무 일탈했다 볼 수가 있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 7월달에 국회의원 과천 국회의원 출신인 신창현 전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이 나왔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데요. 신 사장이 뭐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원 할 때 환경 분야에 뭐 좀 나름 전문가 활동을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뭐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지 하지만은 이런 접근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뭐 대통령이거나 환경부 장관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 폭탄 선언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뭐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뭐 뒤늦게라도 뭐 개정안 추진 보류를 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쓰레기 매립지 관련 뉴스나 소식을 접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과 입장차 이런 구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대체 내부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길래 매립지공사가 직접 이런 판단과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신창현 사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신창현 사장이 일단 한번 질러봤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입장 상황이 심각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완전 금지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즉 직매립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따라서 소각 또는 재활용을 통해서 부피를 줄이고 소각재를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각장 설치가 필수적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소각장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소각장 설치가 안 되게 되면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직매립도 안 되고 또 소각재를 매립할 수 있는 소각장도 없고 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기관이 할 수 없는 즉 뭐 전락한다, 뭐 그냥 할 일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기간이 지금 뭐 역산을 하게 되면 한 4년 남짓 남았다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에 소각장을 짓지 않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수도권에서는 뭐 수도권 뭐 쓰레기 대란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내두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조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행보를 한 건 사실 그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황당한 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조급함은 이해가 되는데 좀 무리수가 아니었던가. 확실히 무리수였죠. 자, 소각장 설치를 그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 인천시도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자체 협의 없이 추진해서 각 구별 반발이 심해지자 연수, 남동, 미추홀을 묶어서 남부권역, 서구 강화를 묶어서 서부권역, 부평 계양을 묶어서 북부권역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눠 검토하다가 다시 2021년 7월에 미추홀, 연수, 남동을 송도 소각장
증설해서 사용하기로 네. 했고 서구 강화구는 청라센터를 이용하고 부평 계양을 추후 협의하고 중구하고 동구는 신설해서 총 4개의 권역으로 광역 소각장을 운영하기로 했고 예. 또 현대화 사업 및 전처리 시설 건립을 위해서 현재 지금 6억 원을 투입해서 용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1월 중에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2026년 진매립 제로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처음 나온 시점이 한 1년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학적 구도에서도 부담스러운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천 사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평계양 그 소각장이 신설될 경우에 네. 부천과 협의한다 이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시점이 어떤가요? 부평과 계양의 소각장을 이제 부천에다가 광역 소각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되면서 네. 부천 시민들이 강한 반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부천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협약이 지금 뭐 물 건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광역화 기본 협약이 2차례에 걸쳐서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한시라도 급한 인천 입장에서는 부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부천 시민들 역시 우리의 반대로 인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장덕천 시장이 뭐 최근에 재선도 선언을 하면서 뭐 광역화라는 표현 대신에는 뭐 현대화라고 표현을 쓰고 예.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원순환센터의 광역화에 대해서 소실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 시장이 뭐 지금은 뭐 내년 선거도 있고 이제 표현상의 완곡한 표현을 쓴다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인천시와 협약을 통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광역 소각장을 추진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좀 무리수라고 좀 아까 바라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번 일로 인해서 인천시가 추진했던 신설 소각장에 대한 일들 뭔가 좀 다시 관심을 갖고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그 사이에 좀 조용했던 느낌도 듭니다만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인천시는 이미 지난 7월에 지자체가 예. 이제 협의가 다 끝났고 두 곳은 증설을 하고 두 곳이나 네. 또 한 곳은 신설을 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인천시는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결정한 만큼 매립지 예. 공사의 일방적인 그 정책 결정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 경기 타 지방에서는 이번 결정에 굉장히 좀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결정 때문에 뭐 인천시가 추진하는 뭐 소각장 설치라든지 자원순환 대정책에 있어서 탄력을 받겠느냐, 네. 영향을 받겠느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는요, 2025년에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신설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의 화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시는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안으로 소각장 설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소각장 설치라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그거에 대한 수단은 소각장 설치는 같지만 목적이 서로가 틀린 겁니다. 여기는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각장이 필요해서 소각제를 필요한 거고요. 인천시는 아예 종료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만들어가는 자체 매립지 소각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상이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막말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요 2025년 수도권 매립 종료에 관심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소각장을 설치해서 자기네 기관만 운영할 수 있는 일거리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의 일련의 행위가 인천시의 뭐 쓰레기 독립,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과는 서로 별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방적인 결정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교수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지금 인천시가 독자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나 환경부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사자협의회에서 나와서 지금 저렇게 쓰레기 독립을 외치면서 그 일방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사자협의회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결정을 대체 매립지도 같이 선정을 하고, 근데 실제 그 환경부에서
그 대체 매립지를 선정할 때 인천시는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을 해서는 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문제는 인천 시민이 또 떠안아야 될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직 사자 협의 말씀하셨는데 그 일단 서울시 입장에 지금 인천시와 이제 좀 다른 표정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뭔가 좀 더 연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자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하지 않으려면요 하루에 1,0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이 더 필요한데 서울시도 올해 3월부터 그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네. 입후부지 그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 그 자치구별 그 반발이 워낙 심해서 후보지 발표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립지 공사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2026년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올해 소각장 부지를 선정을 해도 인허가나 이 조성에만 네. 4에서 5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도 늦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인천시나 서울시나 그 입장은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2030년까지 연장할 예. 수밖에 없고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이 입장이 똑같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이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 환경부는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하고도 상관없잖아요, 환경부는. 예, 말씀하시죠. 환경부가 지금 뭐 제대로 일하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26년도에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지금 네. 법이 개정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전무하다 볼 수가 예. 있는 겁니다. 특히 소각장 신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소각장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하는 일이 예. 하나도 역할이 없는 예.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직매립은 금지되고 예. 소각장은 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 다가오는 이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플랜까지 지금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이와 같은 액션을 취했겠습니까? 그만큼 환경부가 하는 게 없고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스터 플랜을 세워주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례를 들자면은요, 오스트리아라든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게끔 예술적으로 승화하거나 아니면은 이 쓰레기 소각하는 장 옆에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끔 보면서 만든 이런 발상의 전환도 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환경부 당국이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소각장을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정 이도 저도 안 된다고 하면은 EU 같은 경우는 아예 매립세를 부과해서 쓰레기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3자든 아니면은 수도권 전체죠. 서울, 경기, 인천이라든지 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지금 전무하다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됐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유정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두용 교수님 말을 뒷받침 좀 더 하면 해외 사례에서는 실제 소각제도 안 나오게끔 지금 현재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민 친화적 정책으로 많이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유도가 환경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이미 환경부는 지금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5년도 전 유정복 시장이 4자 협의 때 SL공사죠.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전과 쓰레기 직매립 금지 그리고 201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처리비의 가산금을 50% 인상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간쓸게 다 빼줬는데 지금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데 인천시가 뜬금없이 쓰레기 독립을 한다고 사자협의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독자행동을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그 대선과 지선이 있습니다. 정권만 이것저것 눈치를 보기 바쁜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자협의를 빌미로 더더욱 안 움직일 공산이 크고 2026년 직매립을 안 지키는 지자체는 결국에는 쓰레기 반입비를 5에서 10배 정도 올려가지고 정책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부가 사실 주도권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환경부 안 하면 어떻게 3개 지자체 서로 이해가 틀린데 이게 조정이 되겠어요.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기관에서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사자협의에서 환경부는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관리공사 이전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다 연장 합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인천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수도권 매립지공사가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또 내놓았어요. 자, 이건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곱지 않은 시선이 있죠? 자, 이게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좀 전유 시장에 대해서 치적 지우기라고도 좀 볼 수 예.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전 유전부 시장이 사저에 비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류와 동시에 SL공사를 청산, 해산하고 네. 이를 대처할 인천시 산하 지방 공기업을 새롭게 출범시키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에 법률안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안영우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SL공사는 수도권 매립지 내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와 관리만 해왔지만 네. 그 범위를 넓혀서 수도권 전역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SL공사 명칭도 수도권 자원 순환공사로 변경되는 건 물론이고 또 해외 폐기물 그 사업까지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SL공사는 매립지에서 벗어나 수도권 전역의 사업에 투자 또는 사업장을 넓혀서 매입을 할 수 있게 돼서 차후에 SL공사와 인천시 이관은 예.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내년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좀 지역민의 뭔가 민원이 될 만한 사안들은 좀 보류하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 뒤로 이 문제의 논의가 밀릴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박 시장이 워낙이나 수도권 예. 매립지를 2026년까지 종료하겠다. 워낙 지금 강하게 지금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라는 예. 큰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남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예.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연장해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2026년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후속 조치 대책들이 네. 나올 수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또 선거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않다고 하면은 또 다시 여야 간에 그리고 또 각 대선 그리고 각 정당 간 그리고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여당에서 야당으로 예. 대선은 이제 빼겠습니다. 그 지방선거가 만약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다면 현재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자 정책을 폈던 쓰레기 독립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게 자명하고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사자협의를 지키라 환경부와 그다음 경기도 서울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한 도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일단 12일께의 지금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 다시 논의하기로 했죠. 이제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일단은 유보를 한 모습인데 다시 되돌릴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폐기물 예. 반입 금지를 위한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예. 법 개정안이 통과를 돼야 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총 17명인데요. 그중에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만 해도 2명씩 6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 7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규정 개정에 찬성을 해야만 예. 그 규정이 통과가 되고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를 낼 수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하고 인천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물리적으로 3분의 2를 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기본적 권한 범위를 일탈했다 보고 좀 그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도권 폐기물 반입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예. 좀 미지수라고 보고요. 안 될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저도 예. 같은 이대용 그 교수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게 정무적 결정과 현실적 결정인데 두 개 다 예.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2일날 다시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통과되기 어렵고 수도권 매립지는 다른 방향의 모습들을 좀 찾아내서 시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